안녕하세요. 노사라이브TV 신대표 신동원 노무사입니다. 제가 노무사로 활동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혹은 직장 내 성희롱, 모사부터 시작해서 징계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컨설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때 가장 많이 증거로 제출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녹음 파일입니다. 아무래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는 요새는 직접적으로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한다든지 신체적인 터치를 하는 경우보다는 언어적으로 가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말로 하는 거는 문제가 보는 사람도 많지 않고 무엇보다 글자로 남는다든지 영상, CCTV 같은 거에도 목소리는 보통 안 남기잖아요. 그래서 증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스스로 몰래 녹음을 해서 그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 이게 무조건 인정이 되느냐, 즉 내가 몰래 녹음하는 게 증거로 인정이 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자체가 증거로 인정이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체가 불법이냐 합법이냐입니다. 먼저 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녹음에 대해서는 크게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있고 두 번째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인격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격권은 뭐냐? 내 목소리가 그리고 내가 말한 게 내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나의 목소리를 녹음한 거를 외부에 공개한다든지 그리고 SNS에 올려. 그러면 그게 증거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기본적으로 인격권 침해입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영역인데 금액은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증거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은 불법이지만 증거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에서 녹음이 됐을 때 가장 많은 경우는 내가 포함되어 있는 대화가 녹음이 되어 있을 경우입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는 일 같은 걸 가지고 처음에 막 지적을 하면서 이거 왜 그랬어?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욕이 되고 인격 모독적인 발언이 나오고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즉,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대화가 이제 몰래 녹음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 말을 한 가해자의 동의가 있건 없건 간에 증거 능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인정이 되는 거고, 즉 나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경우는 인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팀장이 우리 팀원 10명을 다 모아놓고 하다가 욕을 했어. 이제 그러면은 나와 팀장 간의 대화가 아니라 정말 다대다의 대화인 거잖아요. 이 경우에도 증거 능력이 있냐? 나의 목소리가 들어있으면 100%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필 그날 내가 말은 안 했어. 우리 팀장의 발언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욕하는 거고 나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 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팀장과 다자 간의 대화나 다름이 없고 그 대화에 나도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증거 능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물론 내가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나와는 전혀 무관한 거야. 우리 팀장이 A, B 이 사람들을 막 갈구고 있는데 실수로 나에 대한 욕도 해. 이게 녹음이 됐어. 그러면은 이것도 인정이 됐냐?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거와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지만 유사한 상황이라는 건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다른 거는 그 말을 하는 상대방 중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럼 또 세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팀원들이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에 대한 욕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출근해서 탕비실 여기 막 테이블 밑에다가 녹음기 틀어놓고서 이제 퇴근할 때 싹 그걸 뺍니다. 한 8시간짜리가 녹음이 되어 있겠죠. 쫙 들어봤어요. 나에 대한 뒷담화부터 생각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조항들, 얘 이렇게 하고 왕따 시키는 게 어때? 이렇게 결정적인 모든 게 다 녹음이 되어 있어요. 이게 증거 능력으로 인정이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내가 그 대화에 포함된 여지가 없는 대화의 경우는 제3자들 간의 대화잖아요. 제3자들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 대화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동의가 각각 얻지 못한 경우에는 증거로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결정적인 게 있어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5명이 있다? 그 중에서 4명의 동의를 받고 1명의 동의만 받지 못했다. 이 경우에도 증거로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볼게요. 4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1대1 대화의 녹음. 이거는 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인정입니다. 1대 다대화의 경우 그 사람이 말을 하는 상대방 중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 라고 하면 인정이 되고 나는 완전히 무관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였다 라고 하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되지 않고 마지막으로 나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몰래 녹음을 했다. 이 경우에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에 2개 증거 능력으로 인정이 되는 것들도 이거를 법원이나 노동청, 노동위원회에 증거를 제출하는 거라 너무 열받아서 SNS에 올리고 인터넷에 올리고 이런 거랑은 또 차원이 달라요. 증거로는 인정이 되지만 이 인격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SNS나 인터넷 등지에 막 올렸다. 이 경우에는 꽤나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청구받아서 조회될 경우도 있다. 이 점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